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현재 새롭게 연결되고 있는 센터백 자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브라질 매체에서 전해진 토트넘에서의 히샬리송에 대한 미래,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와 합의 결별하면서 토트넘에서 메디슨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으로 꽉꽉 담아봤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토트넘과 새롭게 연결되고 있는 센터백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라는 선수인데요, 이탈리아 국적의 잘생긴 선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생겼네요. 요새 토트넘이 선수들을 얼굴 보고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온조르노와 연결된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온조르노가 토트넘과 연결되었는데요, 출전은 이탈리아 매체였습니다. 이제 소식 전해드리면요, 이탈리아 매체 투토스포츠에 의해서 전해졌는데요, 이탈리아 매체 투토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며 이제 이 센터백을 영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부온조르노는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하고 싶어한다. 이런 상황으로서 토트넘도 원하고, 그리고 부온조르노도 프리미어 리그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 문제겠죠, 문제는. 그렇지만 토리노는 부온조르노를 팔기 위해서 최소 4천만 유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전해졌습니다. 4천만 유로면은 약 592억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부온조르노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토트넘과 연결된 부온조르노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온조르노는 키 191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99년생으로 만 24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발은 왼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제 부온조르노는 이제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무려 87%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헤딩 경합에 이제 잘하는 부온조르노가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요새 세트피스에서 너무 약점이 아예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온조르노가 토트넘에 영입된다면은 이제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온조르노는 전문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부온조르노가 이번에 토리노에서 28경기 선발 출전해서 이제 3득점을 기록했거든요. 이제 득점 패턴을 보면은 이제 코너킥으로 2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일반 플레이에서 1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센터백 치고는 어느 정도 이제 득점력도 가지고 있는 부온조르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탈리아 매체에 의해서 토트넘이 부온조르노 관심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려진 상태인데요, 토트넘이 이제 다음 시즌부터 총 4개 대회를 뛰거든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 뛰고요, 그리고 FA컵도 뛰고, 그리고 카라바오컵,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를 출전하게 되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포세코글루 감독이 유로파 리그에서 정말 영향력을 내는 활약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백업 센터백은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온조르노가 왼발인 것을 보면은 이제 반더벤 대신에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토트넘과 새롭게 연결된 부온조르노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브라질 매체가 전한 히샬리송에 대한 토트넘의 미래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히샬리송의 미래에 대해서 밝힌 브라질 매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미 히샬리송에게 그의 미래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PL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히샬리송에게 다음 시즌 클럽의 계획에 히샬리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렸다고 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매체에서 토트넘이 사우디에 관심을 끌고 있는 히샬리송을 기꺼이 현금화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속 내용 계속 살펴보면요, 며칠 전 ESPN은 브라질 선수의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었다. 토트넘의 의사결정자들은 히샬리송을 내보내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이제 라면서 현재 이제 ESPN 이제 공식 높은 ESPN에 따르면은 히샬리송을 쓸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토트넘 이제 내부 이제 의사결정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죠? 의사결정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브라질 매체가 히샬리송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잔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PL 브라질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한다고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은 떠날 의도가 없다고 전해졌다. 실제로 토트넘은 이미 히샬리송에게 다음 시즌에 히샬리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라면서 브라질 매체에서는 히샬리송이 토트넘 떠나지 않을 거다. 토트넘 측에서 히샬리송에게 잔류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런 상황인데 브라질 매체 쪽에서는 히샬리송이 잔류한다고 이제 무게를 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샬리송은 이전에 며칠 전에 틱톡에서 어떤 팬이 히샬리송 이번 시즌 토트넘에 남을 건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히샬리송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히샬리송 본인이 일단은 나 토트넘에 남을 거야 라면서 이제 토트넘 알게 모르게 잔류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히샬리송 본인이 토트넘이 남고 싶어 한다고 말한 것인데 우리 한국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 편 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유리한 소식들 많이 쓰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에 브라질 매체에서도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잔류하고 싶어 하네. 그럼 우리가 히샬리송 잔류하게 도와주자 라고 엄풀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매체 출처가 PL 브라질이라고 브라질 매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포츠 앱은 이제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브라질 매체가 아닌 영국 매체 스포츠 웹의 코멘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히샬리송의 미래가 논쟁거리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이번 시즌 히샬리송의 부상 문제 때문이다. 히샬리송이 건강했을 때 히샬리송은 매우 인상적으로 라인을 이끌었다. 토트넘의 최종 결정은 브라질 선수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이다. 사우디 측이 만약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을 제안한다면 토트넘 측은 이를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영국 매체에서는요. 히샬리송한테 1,000억 제안 오면은 파는 게 낫다. 요렇게 이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매체에서는 히샬리송 토트넘 남을 거야. 그리고 영국 매체에서는 아니야. 1,000억 제안 오면 팔 거야. 요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히샬리송이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 잔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나면서 메디슨이 토트넘에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포체티노의 첼시와 결별은 토트넘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나면서 토트넘의 이적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포체티노는 첼시에 부임하였는데 토트넘 팬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음 내용 살펴보면요. 포체티노는 토트넘에서 5년 반 동안 눈부신 시간을 보냈고 2019년에 챔스 결승까지 토트넘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 포체티노는 토트넘의 승점 3점 뒤진 6위로 첼시의 시즌을 이끌었다. 이런 과거 토트넘과 정이 있는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나는 것을 토트넘 팬들은 기뻐할 것 같고 또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난 것은 토트넘이 코너 갤러거를 쫓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라고 더 부트룸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보면요. 포체티노는 첼시에서 퇴장은 코너 갤러거 영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포체티노는 이번 시즌 벤치로이가 리스 제임스의 부재로 주장 완장을 코너 갤러거에게 넘겨주면서 코너 갤러거를 중용했다. 포체티노는 갤러거를 팔지 않겠다고 계속 말했었다. 하지만 포체티노가 떠나면서 첼시는 코너 갤러거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포체티노가 떠나면서 갤러거 매각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은 갤러거를 영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더 부트룸은 이제 포체티노가 없기 때문에 갤러거를 영입하길 원하는 토트넘이 유리해졌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을 살펴보면요. 토트넘은 오랫동안 갤러거의 이적과 연결되었는데 엔젤 감독은 미드필더 옵션을 강화하고 싶어하고 있다. 엔젤 감독은 갤러거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고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난 이후에 갤러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계약 기간이 13개월밖에 남지 않은 갤러거를 토트넘이 조기 영입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포체티노가 첼시를 떠나면서 코너 갤러거가 토트넘에 영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한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너 갤러거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갤러거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에서 메디슨의 입지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코너 갤러거는 이번 시즌에 37경기 출전 5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메디슨 못지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너 갤러거의 장점은 미드필더의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다재다능한 점입니다. 코너 갤러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라인을 다 올리고 공격을 하는 토트넘 축구에서는 많이 뛰는 미드필더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형 미들, 중앙 미들, 그리고 수비형 미들로도 뛸 수 있는 갤러거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에서 북박이 주전으로 못해도 선발로 나오고 있는 메디슨에게는 경쟁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슨은 지난 시즌 초반 10경기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의 좋은 호흡이 기대가 되었는데 부상 이후에 메디슨은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에서 부상을 당하고 몇 개월 동안 못 나온 메디슨이었고 그 후에는 부상 복귀하고 진짜 더럽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어 리그는 영국 리그다 보니 영국 사람도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국 사람인 메디슨에게 너 못하니까 로셀소가 더 잘하지, 로셀소 선발 너 벤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로셀소가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메디슨보다 뭐 압도적으로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메디슨을 대신해서 교체되어 들어왔을 때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로셀소거든요. 하지만 로셀소가 그렇게 썩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발로 나올 수 없는 로셀소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너 갤러거를 영입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코너 갤러거는 일단은 영국 국적이거든요. 영국 국적이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코너 갤러거는 거의 모든 미드필더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공격형 미들, 그리고 중앙 미들, 수비형 미들까지 모두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코너 갤러거입니다. 그리고 코너 갤러거 뛰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뛰거든요. 진짜 많이 열심히 뛰는 코너 갤러거인데 이렇게 코너 갤러거가 영입이 된다면은 메디슨이 더 이상 토트넘에서 영국 국적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유일한 선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첼시와 결별하면서 코너 갤러거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코너 갤러거를 영입한다면 메디슨은 더 이상 주전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메디슨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저는 기복이 있는 선수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요새 메디슨 너무 싫어졌는데요. 코너 갤러거 영입하면서 토트넘이 스쿼드 보강도 하고 메디슨과 경쟁 체제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